이번에는 LDA 토픽 모델링 시 적정 토픽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DA와 적정 토픽 수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LDA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LDA란 대표적인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 하나로 문서 집합에서 단어들의 분포를 분석해 여러 개의 토픽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DA에서 적절한 토픽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히런스랑 퍼플렉시티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로 토픽 의미 기반으로 적정 토픽 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히런스랑 퍼플렉시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코히런스, 말 그대로 응집도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토픽 모델링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을 나타내는지를 측정한 지표이고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의 그룹을 찾아낼 적에 코히런스가 높을수록 좀 더 토픽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토픽들이 얼마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지를 예측하는 지표인데요. 퍼플렉시티가 낮을수록 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토픽 수를 결정할 적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코히런스 값이 높으면서 퍼플렉시티 값이 낮은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죠.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고 코히런스가 이렇게 가장 높은 지점을 해서 퍼플렉시티는 가장 낮아지는 추세이고 코히런스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곳을 이렇게 적정 토픽수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정 토픽수가 4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플렉시티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토픽수가 커질수록 이렇게 복잡도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토픽일수록, 그러니까 토픽 개수가 작을수록 좀 더 복잡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도가 낮으면서 응집도가 높은 부분을 해서 적정 토픽수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토픽수는 응집도가 가장 높으면서 복잡도가 가장 낮은 토픽인 5로 이렇게 5개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코히런스랑 퍼플렉시티를 기반으로 해서 토픽수를 산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의미 기반 방법입니다. 토픽의 의미 기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코히런스와 퍼플렉시티와 같은 이런 어떤 수치적인 그런 정량적인 것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토픽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토픽에서 상위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의미 있는 토픽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의미 기반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히런스랑 퍼플렉시티를 기반으로 해서 토픽 수가 한 6개가 나왔다 해도 의미 기반으로 볼 때는 7개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러면은 보통 의미 기반 방법으로 많이 따르고요. 그렇지만 의미 기반 방법하고 이런 코히런스랑 퍼플렉시티 기반 방법이 너무 차이가 난다 싶으면은 적정한 수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토픽 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토픽 의미 기반으로 토픽 수를 결정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만 코히런스와 퍼플렉시티로 도출된 토픽 수도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토픽 수를 도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